자, 우선은 제 목소리만, 제 마이크만 좀 올렸습니다. 또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신 기아짱님이 또 3개를, 무능 타이거스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난생 처음 방송에 출연하시는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동영 기자라고 합니다. 원래 좀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하이톤으로 될 겁니다. 좀 그 양성우 선수. 여기에 맨 처음에 오시면은, 네. 뭐,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거든. 빅베어 형님이랑 썬데이 형님 넣어서 오세요. 이명로 기자님이랑 좀 닮았다. 이명도 선배가 화내실 겁니다. 이명로 선배가. 좀 본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2013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2015년부터, 2014년 말부터 맡아서 지금 5, 6, 7, 4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기아 편파 방송을 한 2014년 8월쯤 네.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저는 김규태 감독님 취임식부터가 아마 실질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인스타 그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인스타를 좀 열심히 하시나요? 거의 방치 수준이긴 한데요. 그 이제 전에 계셨던 우리 이제 김진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신문물과는 전혀 IT 기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뭐 좀 마이웨이를 가시는 분이시긴 했죠. 양서구. 와, 우리 또 빅베어 형님 고맙습니다. 나벨이 어서 와. 좋은 방송, 알찬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빅베어 형님. 그래서 평소에 좀 아프리카 TV는 알고 계셨어요? 네. 이 500개가 올라가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몇몇 방송 제가 음악 듣는 건 또 좋아하니까 오. 그 뭐 발라드 같은 제가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또 계속 그 틀어주는 방송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거의 그냥 집에 가면 틀어놓고 그냥 멀브러져 자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별풍선이 뜨고 하면 음악이 멈춰지면서 광업달 멘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역캠 아니냐. 네. 여성 그 BJ가 있는 그런 방송을 보신 게 아니냐는 지금 이제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요.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네. 있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냥 음악 들으려고. 음악도 네. 나오거든요. 여성. 이제 알았다. 네. 또 찾아보도록 예쁜 분들이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음악도 나오고 또 아이디가 그럼 있으신가요? 아프리카에? 네. 뭐더라? 아프리카 또 아이디가 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새 시즌을 맞아서 이제 또 붉은색으로 네. 염색을 했습니다. 34살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원래는 어디 좀 특정한 팬이셨어요? 구단? 이루까라님 그러니까 별풍선 10개 또 후원 이루까라님 또 팬가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향이 대구여서 삼성 팬으로 어릴 땐 자랐죠. 와. 삼성 팬으로 자랐고 그리고 삼성 야구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는 여러 구단들 경기를 많이 봤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 삼성이랑 기아랑 같이 예, 같이 담당. 아무래도 그러면은 또 이게 또 그렇다 보면은 두 개 팀을 하시면은 이명루 기자님도 그러셨고 트레이드 같은 게 됐을 때 네. 양측의 팀들의 어떤 반응들이나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V12 가자님도 고맙습니다. 한기주 선수랑 또 이영옥 선수 트레이드가 네. 있었잖아요. 이제 네. 시즌 전에 한기주 선수는 한번 보셨어요? 아직 실제로 던지는 걸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얘기 정도만 코칭 스태프 통해서 들었는데 또 시범 경기에서 공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왔고.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고 어차피 이제 삼성 전 자체가 이제 불펜이 막 다른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좀 약간 긴장이 되시죠? 굉장히 긴장합니다. 옆에서 보는데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퍼르르 떨고 계셔가지고 미치겠어요. 호흡도 굉장히 지금 가빠지고 네, 계시고 미치겠습니다. 들숨날숨 하시고 어차피 이제 내용도 천천히 저희가 얘기하면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이제 정규 뭐 채널 같은 경우야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또 저희가 밤새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밤새도 상관없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집에 가면 뭐 전혀 그냥 불 켜고 깜깜해진 상태인가요? 네, 심지어 켜놓고 나왔습니다. 왜죠? 괜히 그냥
밝았으면 해서. 아, 밝았으면 해서. 켜놓을 건 아닙니다. 뭐,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이제 준비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천천히 좀 얘기하다가 좀 뭐 잘 이야기가 됐다 싶으면 좀 더 길게 하고 조금 오늘 좀 괴로워하신다. 조금 뭐 짧게 끝나기도 하고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언제나 그렇듯이 그 사인볼을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최영호 선수, 양현종 선수의 사인볼을 준비해왔습니다. 약간 사인이 번졌어요. 양현종 선수 사인 하나가 살짝 번졌습니다. 왜죠? 그거를 이제 구단 홍보팀에 부탁을 해서 사인 좀 그렇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인이 이제 이런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딱 꺼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해갔던 매직이 너무 새 거여서 과도하게 잉크가 번져가지고 이게 그 그랬었군요. 기왕부팀이 이거 너무 잘 나온다고 저한테 그래서 다음부터 중고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래 살짝 고개 살짝 번졌어요. 아무튼 나머지 세 개는 뭐 찐 네. 진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투표하시면 되고 양현종, 최영호 선수 중간 집계 양현종 52표, 최영호 선수 30표 82분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했고 아직 내용은 안 들어갔어요. 진짜 횡설수설 많네요. 어떻게- 제가 봐도 편한 얘기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삼성은 올해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기자님의 예측. 제 뭐 기자로서 예측을 하자면 하위권이 맞겠죠. 하위권. 예. 근데 전력상 뭐 5강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예. 근데 뭐 팬심을 담자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냥 인정하겠다. 예, 예. 그래서 몇 위 정도 숫자로 좀 보신다면 7위, 8위 정도 그러면 9등, 10등이 누군 다른 팀은 있다는 얘긴데 어디 있겠죠? 어디 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네. KT, 대개 지금 뭐 한화,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팀이 이제 뭐 한화, 삼성, KT 정도가 계속해서 3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물론 뚜껑은 따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삼성 외국인 투수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보니아랑 시범 경기 성적이 카리데랑 썩 좋진 않았죠. 예. 뭐 보니아라 아델만이 이제 아델만. 한 경기씩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연습 경기 때는 약간 들쑥날쑥한 감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커리어라든가 뭐 미국에서 던지는 장면들을 뭐 비디오 영상 같은 걸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라 본 거랑 이것저것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러면은- 2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삼성은. 그럼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뽑아오시는 분들이 문제인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 잘 피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네. 싹 빠지세요. 네.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내가 기자로서 활동하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생각하시고 멈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아 타이거즈 우리는 편파 방송이니까 네. 제 방송은 기아 타이거즈는 순위 예상 순위. 1위요. 아, 이거 또 참 기자. 이 시대의 참 기자님. 이 시대의 참 저널리스트, 리얼 저널리스트,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일단 작년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외국인 선수 3명은 기본적으로 다 잘할 거란 예상이 되고 특히나 버나디나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에 좀 많이 헤맸지 않습니까? 굉장히 헤맸죠. 네. 김기태 감독님한테 시즌 초반에 몇몇 기자분들이 혹시 교체는 이랬다가 내비두면 잘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사화가 그렇게 워딩은 안 나왔던 걸로 그렇게까지 아는데. 워딩이 나왔던 건 아니고 어쨌든 수비랑 주루에서는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공격은 아, 뭐 그런 얘기는 네, 맞아. 공격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셨고 뭐 결과는 다들 보신 대로 최상급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하는 버나디나는 기대가 되죠. 그렇죠. 네. 이미 리그에 적응이 됐으니까. 네. 타코야끼님이 기자님 혹시 엠팍 하시나요? 라고. 그때 엠팍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눈팅. 네. 혹시 그 가입해서 댓글을 이렇게 쓰셨나요? 한 2, 3년 전에 하나 썼던 것 같긴 한데 2, 3년 전에 네. 하나. 최근에 본인 기사를 올리고 이렇게 쓴 적은 없죠. 그 정도까지 부지런하진 않습니다. 그 요새 아주 문제되는 네, 네. 오늘도 아주 큰 일이 있었던데 야구 쪽 말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그 제 공식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채널에 다는
댓글 말고는 제가 아예 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늘 평상시에도 이렇게 맨날 실시간 소통을 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아예 안 다는데 그러면은 기아 타이거스 갤러리에서도 이제 제 방송을 이제 또 가끔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갤러리도 좀 이렇게 방문하시나요? 거기 DC는 하질 않아서. 아 그렇습니다. 네. 갸겔에서 오신 분들 뭐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눈팅 정도는 네이버 댓글은 좀 보시나요? 네이버 댓글 뭐 따박따박 다 챙겨보진 뭐 않지만 그렇죠, 예. 간간히 한 번씩 보죠.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을 보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오탈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더라고요. 아 그게 또 잘 보이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 잘 안 보이죠 그게. 쓸 때는 정말 다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댓글 보면 꼭 그 오탈자 지적하는 댓글이 꼭 베스트 댓글에 있어요. 네. 어쩌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황급히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뭐 수정하면 괜찮죠. 뭐 방금 막 9시에 시작했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고 오늘 처음 오신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을 푸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네. 뭐 이제 시즌 전 첫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시는 분들부터 정성훈 선수는 왜 우리 팀인가요? 하시는 분까지 개막은 언제 하죠?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 스펙트럼에. 그래서 최대한 그 또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우선 겨울 시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스토브 리그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사령탑을 그대로 안 쳤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김기태 감독과 3년 20억 원에 재계약을 했죠. 뭐 계약금 5억 원이 연봉금 5억 원에서 총 20억인데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2014년 10월 30일 날 취임을 하셔서 5, 6, 7, 3년을 맡으셨는데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승, 7, 네. 5, 1. 네,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2016년 시즌 같은 경우는 리빌딩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리빌딩을 하면서 5강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4계단을 더 올라가서 우승을 한 상황이고 안 하면 이상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남행열차 V12님 또 팬가입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시즌에 김기태 감독의 재계약을 가늠할 수 있는 또 그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는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재계약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이야기들이 네. 나오지 않았던 한 군데로 모여졌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다 3명이 모두 이제 잔류를 네. 했어요. 연봉들이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네, 헥터가 이제 170만 불에서 200만 불로 상승을 했고 패틴 선수가 90만 달러에서 92만 5천 달러, 버나디나 선수가 75만에서 110만 이렇게 그렇고 패틴 선수가 뭐 얼마 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2천만 원 넘는 금액이 오른 거고 버나디나 선수가 이제 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대진출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네. 정도만 이제 외국인 선수 이제 재계약 가운데 가장 좀 논란이 됐던 중심이 됐던 내용이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협상용 카드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오퍼가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이제 기아가 제시했던 금액과 이제 버나디나 측이 원했던 금액이 이견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조율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의외로 가장 늦게 계약이 된 케이스가 됐죠. 맞아. 그거는 이제 헥터가 2년 계약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은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좀 취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고요. 예. 글쎄 전 다른 계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뭐 현재 뭐 그렇게 발표하는 게 안 되니까 네. 예, 뭐 취재가 좀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나머지 FA 계약자들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생으로 하고 있었네. 그 양현종 선수는 사실 FA 대상자는 아니지만 매년 지금 계속해서 FA 아닌 FA FA 죠. 계약처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을 잘했습니다. 규모 좀 소개해 주시죠. 연봉 23억 원에 계약을 했고
처음에 23억 원이라고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발표액이 전부라면 5천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아니 좀 더 오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금 7억 5천만 원을 더했을 때 22억 5천이었으니까 네. 1년이 지나고 아. 그 1년 사이에 20승을 했고 MVP를 싹쓸이를 하고 각종 상을 다 받았는데 5천만 원 오른 금액이다라고 했을 때 잘 납득은 잘 안 됐죠, 사실은. 그런 기사도 좀 적지않게 나왔었고. 근데 옵션이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몇몇 매체에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옵션을 다 하면 한 35억 수준이 될 것이다. 아, 맞아요. 그 내용이 네, 있죠. 그 정도 맞아요.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김주찬 선수의 FA 계약. 예. 해를 넘겼어요. 결국 그때 당시.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 기자들 사이에서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상 외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각종 시상식이라든가 뭐 구단 행사들 이런 게 막 이어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승이다 하고 여기 땅에서 내일부터 막 계약 이게 안 되잖아요. 내일부터 뭐 협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고 뭐 시상식만 해도 11월, 12월에 줄줄줄 있는데 그냥 다 끝나고 한숨 돌리고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냥 12월 중순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있었죠. 그 팬덤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조금 서운하다. 에이전트가 자꾸 이제 계약장 그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왜 나서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뭐 전부라고는 저는 얘기는 안 했고. 서운함. 근데 저는 좀 그거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표하실 수 있죠. 표하실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본인의 에이전트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번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니긴 네. 하지만 뭐 암암리에 많은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즉부터 있었죠. 네. 네.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뭐 틀렸다. 그 정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3년 계약이랑 2+1 계약이 어떻게 좀 다르냐? 그 발동 기준이나 이런 게 뭐 대개는 어떻게 좀 되는지 그러니까 설명 이게 좀 해주세요. 조금 복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옵션 1년 이렇게 붙으면 뭐 베스팅 옵션이라 그래서 일정 조건에 채워주면 자동으로 진행된다든가 뭐 팀 선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명확하게 공개가 잘 안 되죠. 맞아요. 예, 명확하게 공개가 잘 안 되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3년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나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생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외국인 선수랑 일반적인 이제 스토브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시범 경기를 이제 치렀는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이미 축소된 상태였는데 게다가 취소들이 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2위 시범 경기. 근데 뭐 사실 기분이 나쁠 건 없잖아요. 좋은 네. 거잖아요. 이긴다는 자체는. 예.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시범 경기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예. 어떤 점이 좀 눈여겨 보이더라.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김기태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시험 경기를 뭐 여러 경기를 봤던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좀 여건이 좀 안 돼서 경기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냥 현장에 나가서 느꼈던 거는 이 작년에 우승을 한 그 경험이 좀 많이 녹아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수들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할 거는 따다닥 하면서도 좀 이렇게 농담도 좀 던져가면서 자기들끼리 좀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살살 녹아들어,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슬슬 좀 채팅창이 좀 보이시는군요. 네. 조금 이제 처음보다 좀 나으시죠? 좀 낫습니다. 좀 낫죠. 이렇게 네.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도 금방 가기도 네.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 선수들 타격 성적을 한번 볼게요. 뭐 이제 그냥 흐름만 보시는 거예요. 아유 누가 못 네. 찼네. 뭐 이렇다기보다는 백용환 선수가 또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영우 선수, 나지환 선수가 어마어마했죠. 예. 홈런도 2개씩 때려내고 이영욱 선수도 뭐 7타수 3안타, 안치홍 선수도 있었고 뭐 김선빈 선수가 안타가 없었고 김주찬 선수도 첫 안타를 이제 말로 홈런으로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뭐 그냥 흐름으로 봐야겠죠. 네.
사실 김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시범 경기에서 뭐 좀 안 좋았다 손 치더라도 연습 경기에서 워낙 감각이 좋았어요. 네.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아 맞아요. 예. 네, 오키나와 연습 경기 페이스가 좋았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몸 상태가 크게 나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시범 경기 몇 경기 안 했지 않습니까? 몇 경기 안 타수가 했기 너무 때문에, 적죠? 예, 예. 크게 의미는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뭐 앞에 그 오키나와 연습 경기 11경기를 더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여기는 예.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김 감독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오키나와에서 아, 이런 거 11게임 정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게임을 좀 적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제 4호 선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가장 궁금하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예. 오늘 알아낼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해보고 네. 시범 경기 동안 감독님 혹은 코칭 스태프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네. 좀 조각조각 이제 합쳐보는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저도 궁금하고 무능 타이거스님이나 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선 좀 시원한 장면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나지완. 걷어 올렸습니다. 나지완의 3월 16일 넥센과는 이제 한 경기를 펼쳤죠. 아 정말 좋은 거 많네요. 네. 결혼하니까 참 좋다더라 라는 김지현 해설위원의 그 이야기. 걷어 올렸습니다. 같은 날, 잘 맞힌 같은 경기에서. 측으로 멀리 깊게 탑장 넘었습니다. 사실 그 작년 전반기 최영우 선수의 활약은 뭐 너무나 어마무시했잖아요. 네. 참뭐 최고 선수가 야구장 넓게 살고 잘하면 선수가 유니폼만 갈아입었을 뿐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상도 했었는데 아유, 오른쪽 날카롭게 멀리 가는 타고 탐장을 가네요. 기자 생활 또 쭉 하셨으니까 최영우 선수 쭉 활약하신 모습들은 뭐 계속 보셨잖아요. 선수의 몸쪽 공을 잘하는 게 저렇게 이상하지 않은 때릴 수 선수잖아요. 있다는 건 그렇죠. 최영우 네.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배트를 잘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몸중심은 하나는 나가지 않고 항상 뭐 배트를 기본은 먼저 하니까요. 출발을 기본 이상을 하죠. 끝까지인데 더 확실한 뭐 우승 뭐 다른 당상일 수도 있고 어우, 높게 포물선을 그리는 나지완의 타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솔로 홈런 윤성환으로부터 솔로 내다 홈런 보니까요. 들었습니다. 예, 썬데이 형님도 어서 오세요. 조금 몰리긴 했습니다. 나지완의 솔로 홈런 장면. 지난 시즌에도 27개 라파기 사이드가 참 좁긴 하죠. 보셨고 어때요? 그 뭐 시범 경기 동안 만나 보셨다거나 아니면 혹은 코칭 스태프들의 평가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최영우 선수랑 좀 홈런 친 선수들이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최영우나 나지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스태프들이.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나지완 선수가 이제 미디어데이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쇼다 코치님께서 3할 이상을 치고 있고 이 정도의 타자가 됐기 때문에 뭐 믿고 맡긴다. 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되죠? 네.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뭐 몇 게임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5할 치고 4할 오픈 치는 타자, 홈런도 2개씩 친 타자. 근데 뭐 크게 뭐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귀국한 날 캠프 귀국한 자리에서 캠프에서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페이스가 좀 느렸다. 그래서 훈련 강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가 많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잘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네. 작년 시즌 한 4월, 5월까지도 아직은 내 페이스가 아니다. 네, 맨날 그랬었어요. 내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라면서 홈런도 막 빵빵 치고 뭐,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모 선배는 컨디션이 좋으면 얼마나 잘 치겠다는 얘기야? 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4할 오픈 5할 치고 있으니까 뭐 컨디션 좋으면 7할 7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혹시나 이제 후반기에 최영호 선수의 성적이 조금 내려갔었잖아요. 네. 당시에 기자들이나 뭐 최영호 선수 혹은 스태프들의 뭐 얘기들을 다시 좀 돌이켜 보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당시에 좀 있었어요? 뭐 일단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 스스로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현장에서 그 들은 말을 들은 기억은 나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시즌을 쫙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못한 건가 싶을 정도의 성적을 자꾸 내주잖아요. 시즌 그러니까. 전체로 네. 보면은 당연히 뭐 네. 정상권의 네. 이제 타자인데 그 이제 또 안 좋을 때의 데이터를 네. 끊어서 보면 사실 또 굉장히 안 좋죠. 또 안 좋다가도 또
슬럼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올라오는 편이어서 한 달 정도. 특히나 네. 이제 그때 또 순위 싸움이 한참 진행 네. 중일 때라.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런 좀 네.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원바이 타이거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즌전 프리뷰로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사인볼이 이제 양현종 선수, 최영호 선수의 사인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방송이 끝날 때쯤 대개 한 10시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히어유 또 7115님 기어유님이 또 20개 선물,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기자님을 모시고 와서 이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모심을 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대리해서 기자님을 또 섭외하고 네. 대본도 쓰고 뭐 이제 영상 편집하는 친구를 또 구해오고 뭐 그런 것뿐입니다. 다 또 기아 팬 여러분들이 또 불러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의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타자들은 사실 뭐 걱정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뭐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슬슬 취재가 됐던 부분들인데 우선은 이제 기분 좋은 모습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마운드는 김세현. 김세현 선수가 시범력이 정말 공좋더라고요. 세이브 5.40의 평균 자책. 그렇게 훈련량이 많았대요. 이제 경기는 훈련량이 왼쪽. 많았다. 스윙. 또 이번 시즌 끝나면 또 FA 아닙니까? 네. 버닝 하겠죠? 하이패스볼 그 어떠한 동기부여보다 가장 강력하잖아요. 아, 말 필요 없는 이진원 선수를 수많은 선수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구.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죠? 빠르게. 그 한 해, 특히나 그 한 해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직전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뭐 최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가을, 뭐 단기 임팩트가 또 어마어마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최종 스코어는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맞나요? 라는 펑키님의 질문이 있는데 계속 보셨으니까 김세현 선수도 김윤동 선수의 살이 지난 빠진 경기 것 같진 않아요. 성적 빠진 것 같진 않고. 1세이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뭐랄까 훈련량을 좀 늘리면서 몸이 쉬었습니다. 200안타에 약간 커진 단단해지 네, 좀 단단해지죠. 삼진입니다. 본인도 또 체중 얘기는 시속 특별히 하진 않았죠. 139km. 한복판 그대로 지나쳐 김윤동 선수도 패스볼을 주로 던졌다 본인의 피칭에 몇 점 정도를 라고 출전했습니다. 했는데 이 날은 약간 좀 섞어 던지기도 했네요. 선제. 김윤동 선수도 아주 안정감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여줬습니다. 정성훈 선수가 타격이 됐을 때 수비까지 낮게 아주 잘 깔리네. 도움이 되겠죠. 이범호 선수는 오늘까지는 이제 타석에 서지 네. 않는다고 경기 전에 잠깐 멘트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뭐 안치홍 선수도 언제 경기였더라? 일요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날도 3타수 3안타 막 홈런 치고 네. 막 이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빠져나가서 저도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채팅창에서랑 저도 그렇고 똥 싸러 간 거 아니냐. 차라리 똥 싸러 간 거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른쪽 골반이 살짝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빼주세요. 평소에도 야수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거를 좀 네. 관리를 잘 해주시는 네. 편이잖아요. 뭐 선수단 관리 뭐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쉽게보다 최고를 다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리그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뭐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아니니까요. 네, 아유 그럼요. 시범 경기 중이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네. 안치홍 선수 괜찮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불펜 승리조랑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특별하게 뭐 시범 경기 동안이나 뭐 취재하시면서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코칭 스태프들? 딱 이대진 코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대전제는 뭐냐면 누가 마무리다라고 지금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대신 김세현 선수가 가장 선두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가 될 것 같고 대신 지금 임창용 선수가 공이 되게 좋거든요. 아니 캠프 때도 네.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근데 약간 임창용- 시범 경기 때 좀 임창용 선수가 그 좀 우여와 곡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롯이 캠프를 완전한 상태로 치르는 게 꽤나 오랜만이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근데 캠프에서 워낙 페이스가 빨리 또 오르기도 했었고 아하. 그 정도의 베테랑이면 연습 경기 초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좀 이른 시기부터 나서 공을 던지기 시작을 그래, 했었죠. 막 145 찍었다고 네. 막 하고 그랬었어. 맞아. 좀만 더 따뜻해지면 그냥 150 나올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좀 그러한 얘기를 하던가요? 본인 그러진 않죠. 예. 그래서 아, 그래. 임창용 네. 선수가 워낙 구위가 좋다 보니까
일단 뭐 정규 시즌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무리 김세현으로 가고 그 밑을 받쳐주는 뭐 예를 들어서 7, 8, 9로 간다고 했을 그렇죠. 때 김윤동, 이청용, 김세현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범 경기 때 괜찮은 모습 예.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졌는데 요러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왼손 불펜에 대한 네. 좀 걱정이에요. 심동섭 선수가 지금 어깨 쪽이 네. 좀 좋지 않아서 어깨가 조금 좋지 시범 경기에서 볼 못해가지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재활군에 일단 있고요. 아 현재 재활군 네, 재활군에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는 박흥식 감독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더 구체적인 네, 언제가 될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으셨고요. 근데 그냥 또 개막하고 뭐 1, 2주 안에 뚝딱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깨라는 게 그러니까 신동석 선수가 작년에도 어깨가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에 투구폼을 조금 손을 대면서 이제 팔 각도를 좀 높였는데 신동석 선수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도를 높이니까 공은 좋은데 어깨가 아프더라. 그거 좀 걱정 네. 좀 그래서 애매한 포인트네. 뭐 올려야 어려운 되는 게 포인트네. 맞는데 올려야 되는 게 맞고 올리니까 성적은 공은 더 잘 가는데 어깨가 아파서 미치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건 뭐 기사로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오롯이 100%가 아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관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못 던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구단에서 관리를 세밀하게 해줬었고 어깨 좀 안 좋으면 몇 번 이제 일본에서 말소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5월하고 7월에 말소 조금 제가 있었어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하면서 이제 던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 캠프에서도 공이 나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네. 이제 말미에 조금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네, 하고 가자. 확실히 다스이고 쓰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답답한 건 코칭 스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왼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못 쓰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그런 같다.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지난해 또 부상으로 또 중간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임기준 선수가 또 좌타자 상대로는 또 좋은 모습, 쏠쏠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임기준 선수가 작년에 좀 투구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요. 좀 몸도 좀 불리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발로 4번, 좀 15경기 등판했는데 선발로 4번 나와서 분명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뭐 5이닝 2실점, 4.1이닝 2실점, 4이닝 1자책 이렇게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불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선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왼손 불펜이 필요한 상황인 건 확실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면 불펜에서 먼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4호 선발 자리가 뭐 사실상 무주공산인 것도 맞기는 하지만 지금 투수진 전체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임기준 정도면 쓸만한 투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영 선수 소식은 조금 있다. 뭐 윤성민 선수 소식도 준비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은 이제 임기영, 윤성민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게 홍건희, 한승혁, 뭐 박지훈, 뭐 손흥민 선수 정도까지죠. 네. 뭐 오늘 다 또 준비가 네. 되어 있고요. 천천히 또 한 번에 또 다 풀면은 저희가 또 금방 고얘기하고 뭐 사실 끝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뉴스의 대표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또 예, 좋은 총장으로 가셨죠. 자리로 가시는 네. 평소 잘 어떤 분이셨나요? 워낙 야구 기자를 올해 30년 하셨던 네. 분이시기 때문에 뭐 대표로서의 역량도 출중하셨을 뿐더러 이제 기자로서도 워낙 아는 게 많고 본인의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나 보군요. 저를 뽑아주신 분이니까. 좀 다면적인 좀 네. 평가를 들어가려고 네. 했었는데 너무 그 좋은 관계였었네요. 예. 기아 호골님이 또 감사합니다. 그럼 좀 잠깐 이제 편한 얘기를 좀 하면 기아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 선수들도 포함해서 야구장 다니면서 그래도 가장 좀 쉽게 말을 좀 나누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김민식 선수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올해 이제 2월달에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스프링 캠프를 못 갔어요. 저 일본 오키나와 캠프를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안 되니까 작년 11월에 마무리 캠프라도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마무리 캠프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김민식 선수가 타격 이제 좀 체크하겠다고 자청해서 그걸 넘어갔고. 사실 이제 마무리 캠프는 주전급들은 네. 사실 그때쯤이면 시즌이 다 끝났을 시점이라 네. 주로 좀 더 휴식을 많이 포인트에 두는데 이제 신진급이나 군대 다녀온 선수들이 많이 네. 가죠. 주전급 중에는 거의 유일했다고 거의 제가 기억을 유일하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당시 박흥식 코치님을 타격 코치 네. 당시에는 네, 본인이 그때 김민식 선수가 시즌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박흥식 코치님 얘기를 꼭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박흥식 코치님이랑 같이 마무리 캠프 가서 훈련하기로 했어요라고 꼭 써달래요. 그래서 박흥식 코치님 지금 감독님 되셨지만 민식이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고 기어에 가셨어요. 기어에 가셨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캠프를 가서 이제 김민식 선수랑 뭐 좀 인터뷰도 좀 했고 진짜 흔히 말하는 살벌하게 돌렸어요 배트를 김민식 선수가. 그래 맞아. 그 네. 손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네. 그때 기사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예. 박흥식 코치님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쪽에 김민식 선수가 배트 들고 서 있어요. 네. 가자고. 오. 그래서 괜히 미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 시간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코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고이 보내드리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김민식 선수가 애초에 트레이드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통화를 한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 와서 계속 이제 현장에서 계속 오다가도 보면서 이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연을 쌓아서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기아는 또 누가 있지? 제가 기아 담당을 막 수년을 했던 게 아니어서 그래도 5, 6, 7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특정 선수랑 막 친해지거나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친해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김민식 선수가 제일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애착도 좀 가고.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네,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가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선수들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하고는 많이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랑도 좀 많은 이야기를 최원준 나눠보셨나요?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신인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릎이 약간 이렇게 얼어 있어요. 평소에도 그 표정이 항상 좀 약간 얼어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얼어 있어요. 그래서 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상대방도 얼리게 만드는 네. 프리징. 이렇게 내가 하나 둘 세 개 물으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끔찍하네요. 네. 그 기사를 뭘 씁니까? 네네네라고 하면은 네. 도대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뭐 이를테면 요즘 팀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타격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경기 전에 뭐 어떻게 준비 잘 된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준비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정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좀 인터뷰 기사가 안 나오나? 이게 좀 베테랑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를 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대답 스킬이면은 누가 와도 아마 윤우님이 오시면 또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혹시나. 질문을 잘하면 답도 잘해줄 텐데 제가 잘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네. 같다. 범호 형은 좀 어떤가요? 인터뷰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이범호 선수는 뭐 인터뷰도 워낙 잘하시고 잘 해주시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니까요. 최정민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캠프에서 좀 중도에 들어왔다가 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출전도 했어요. 이루스로. 예. 햄스트링이 이제 완치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시 좀 얘기로 들어오죠. 임기준 선수 이야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맞아. 불펜으로도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 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번째로 준비한 게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1차 지명 선수들. 사실은 1차 지명 기아 타이거즈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도통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영상 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철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왔습니다. 유승철 선수. 지난 시즌에 기아 타이거스의 1차 지명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차 고졸 루키, 2년차 루키죠. 2년차 루키. 1루 쪽 라인 드라이브 아웃. 볼 원 스트라이크.
평가를 했던 김기태 감독이었습니다. 어우.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김재환을 삼진 돌려 세웁니다. 유승철 선수의 공을 본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투수가 처음 보는 투수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빠른 볼들은 140 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공을 던지. 사실은 지난해도 유승철 선수가 시범 경기에 1이닝 동안 던지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거 대본을 한번 봤어요. 네. 작년 대본에 130 중반을 딱 찍어서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이다 라는 이제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뭐 이번 캠프에서 140 뭐 초중반 던지고 이민호 선수 2015년 1차 지명을 받은 선수죠. 공익을 다녀와서 이제 군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미 지난해 후반기 말미에 롯데자이언츠와의 대결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선발 데뷔 첫 선발 경기에서 선발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문경찬 선수는 140 한 2, 3 정도로 나왔던 직구 구속 가장 빠른 게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제 퓨처스 연합팀으로 나가는 그 아시아 윈터리그에서도 이민호 선수가 좋은 내용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참 표정이 보면 편안해요. 이민호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도 한 뼘 이상이 윤성민 선수는 아직 그 경기에 들어올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은 유격수 김선빈 앞으로 대시하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 네, 뭐 좀 요 1차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일단 유승철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성민 선수, 그러니까 박흥식 감독이랑 윤성민 선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유승철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나중에 이따가 이제 윤성민 선수 얘기를 하겠지만 윤성민 선수는 지금 당장은 이제 양현종님 별풍선 100개 저도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 하시는 얘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양현종 같은 님이. 그러니까 당장 윤성민 선수 1군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단계고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수 중에 유승철 같은 젊은 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 그러면서? 네. 그러면 어쨌든 뭐 당장 1군에서 지금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던지고 있는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김기태 감독이 보셨을 것이고 박흥식 감독님도 피처스에서 혹은 2군에서 던지는 걸 보셨기 때문에 아 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당장 뚝딱 선발로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 생각으로는 대신 불펜에서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는 지금 군 문제를 해결 네, 그 중이죠. 사회복무 요원으로 갔고요. 김현준 선수는 작년 스프링 캠프 때 지금 이제 롯데로 간 고효준 선수가 김현준 선수가 던지는 걸 보고 이제 저랑 이제 다른 기자분이랑 둘이 이제 현장 가서 연습 경기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고효준 선수가 마사지 받고 나와가지고 쟤 지켜보라고 공 진짜 좋다고라는 말을 했었어요. 고효준이 지켜본 김현준. 네. 네. 아 진짜 공 좋다고 막 꼭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경험하고서도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어쨌든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러 일단 갔기 때문에 아직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요. 젊다 못해 어린 선수이기도 하니까 아니, 뭐 아직 한참 어리죠? 네. 후원 감사.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민호 선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자면 우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어느 정도 공도 많이 던졌고요. 연습 경기, 시범 경기 통해서 공도 많이 던졌고 지금 당장 임기영 선수가 살짝 시즌 초반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자리가 2개가 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4선발 박정수, 5선발 이민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랄라님이 또 27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영옥 선수의 부상을 좀 미리 좀 올려주시지. 저희가 바로바로 그 입력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취재를 해서 해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내용을 제가 담아왔거든요. 저도 그거는 못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차후에라도 추가되면은 말씀드리도. 어차피 토요일날 가시죠? 네. 토요일날 내려가실 때는 뭘로 가시나요? 그때 이제 KTX 타고 KTX. SRT가 아닌 KTX. 네, KTX로 갑니다. 미리 티켓팅은 하셨나요? 해야죠. 주말에는 진짜 없더라고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일요일날 올라오시겠네요? 네, 일요일날 올라왔다가 화요일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고 이민호 선수까지 얘기했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차명진 선수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차명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재활군에 있고요. 아, 재활군에 네, 있어요? 재활군에 있고 아. 재활군에 있고 박흥식 감독님 말씀을 그대로 드리자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술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공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활군에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됩니다라고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좀 더 드리면 네. 2014년도 1차 지명을 받은 선수가 차명진 선수고 이 선수가 팔꿈치 뼈 조각 네. 그리고 인대 접합 수술을 좀 받았고 지난해 9월 22일에 소집 해제가 돼서 이제 군 문제는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네, 그건 좀 해결됐죠. 이제 해결을 해놨는데 이 선수가 이제 소집 해제가 됐는데 왜 대만 캠프로 안 갔지? 어디로 갔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군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부상으로 정말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나서 재활을 해야 되는 선수들도 물론 재활군에 있는 거지만 네. 조금 이렇게 부상은 아니지만 조금 몸을 좀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든가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선수들도 재활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서 감당이 안 되는 선수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선수들이라든가 더 준비가 필요한 선수들도 재활군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퓨처스리그 경기 뛰고 이렇게 단계를 밟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원준이 잘했어님이 1차 지명인데 기사 어디에도 볼 수가 없음. 근데 사실은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기사로 쓰기는 좀 애매하죠. 네, 살짝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애매하죠. 이제 사실 팬들은 또 1차 지명자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돌아올 때가 됐고 좀 퓨처스 경기나 이렇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 그래서 이제 오마이 타이거즈를 그래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마다 2주에 한 번씩 오마이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의 올해부터 스타뉴스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다음 방송은 현재 4월 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KT, 삼성, LG, SK 넥센을 만나고 저희가 4월 9일 날 만나거든요. 과연 그때쯤 제가 아주 뭐 웃으면서 기자님을 만나고 있을지 표정이 다 썩어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좋은 한박 웃음을 서로 지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차명진 선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 다음은 이제 돌아오라 투수들이요.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바로 그냥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4명 투수 한꺼번에. 이준님한테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너무 작은가요? 저희 대신. 예. 자, 맨 왼쪽 누굽니까? 한승혁 선수네요. 자, 한승혁 선수 어떤 상태입니까?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한 것 같은데 오호.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활군에 아직 있어요. 아하. 재활군에 있고 그 캠프에서 151까지 내가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한승혁 선수는 구속은 보장이 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예? 구속은 보장이 되는 선수잖아요. 구속은 보장이 네, 된다. 보장이 되는 선수잖아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예, 뭐 언제든 뭐 일정 수준 150km 이상의 구속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어쨌든 제구가 많이 아쉬웠던 투수잖아요. 그렇죠. 그 일조일석에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재활군에 있어요.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예. 그리고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박흥식 감독님 얘기로는 개막전은 몰라도 아마 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합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건희 선수는 멀지 않았다. 네, 네. 사실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지 않습니까? 아마 합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홍건희 선수.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 네.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여기 있네요. 경우는 무릎에 물이 차는 모양입니다. 무릎이 좀 아하.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박흥식 그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원래 아니요, 근데 서른이 넘었죠. 생각보다는 아주 나이가 많지는 네, 않아요.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느낌에 되게 네. 막 엄청난 베테랑인 것 같은데 87년생인가 네, 맞아요. 네. 87년생이면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네. 예,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어쨌든 몸이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특히나 그렇지.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한테 모든 야구 선수 마찬가지지만 투수 같은 경우는 무릎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옆구리 투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있고요.
좀 몸을 낮게 하는 다스리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박지훈 선수가 또 있는데 박지훈 선수 같은 박지훈 경우는 선수도 참 기대.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픈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퓨처스 캠프는 갔죠. 네, 그래서 착실히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박흥식 감독님께서 1군에도 얘기를 했대요.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걸 또 네. 얘기를 하시는구나. 급하게 찾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상당히 좋네. 착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박흥식 감독님이랑 그러니까 지금 1군, 2군, 퓨처스 뭐 재활군 기아 전체 틀은 딱 하나예요. 완벽하게 동행인가요? 만들어서 1군에 올리자. 네. 그거 좋네. 네, 완벽하게 만들어서 1군에 올리자라는 컨셉은 확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네. 그걸 박흥식 감독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니까 정 1군에서 백업 선수가 누가 필요하다거나 뭐 누가 정말 구멍이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좀 3군에서 빼서 올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1군, 2군, 3군 이렇게 얘기하면 1군이 제일 잘하고 2군이 제일 그렇죠? 다음으로 잘하고 3군이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아는 조금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어쨌든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군은 퓨처스는 진짜 오롯이 육성이 필요한 애들만 모아놔서 20대 초반 애들 우르르 해요. 예, 거기서 경기 많이 내보내고 경험 쌓게 하고 그 아주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베테랑 중에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백업 선수들 있죠. 네, 뭐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중반까지 1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선수들. 뭐 포 이그젬플 뭐 홍재호? 그렇죠. 그 정도 그런 선수들이 있겠죠. 그런 선수들은 3군에 놓고 3군에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뭐 꼭 3군에 아니도 네, 뭐 꼭 퓨처스에 그렇진 있을 때도 않더라도.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3군에도 경기를 더 많이 하라는 지시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네. 이를테면 뭐 대학팀, 대학팀이 됐든 뭐가 타, 됐든 연습 경기라도 일정이 안 잡힌 다른 경기를 뭐. 좀 많이 해서 감을 좀 유지를 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가 과거에 보면은 여름 이후로 팀이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주전급들이 잘하다가 부상당하면 백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경기력 악화로 가는 딱 선수층의 이제 문제였던 너무 것 얇았죠. 같은데 네. 그게 뭐 두텁진 않았죠. 두텁진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1군 김기태 감독 이하 뭐 퓨처스에서도 작년에 정열 감독님의 이야기들을 또 오마이 타이거즈 통해서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러한 기조가 아주 확실하게 구단 내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금 뭐 사실 뭐 구단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구단이나 저는 프론트 스태프의 부분은 전혀 뭐 쓴소리 할 게 없어요. 언급할 상황이 아니고 박흥식 감독님이 작년에 처음 이제 퓨처스 감독으로 부임됐다는 보도자라고 나오고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잘 됐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본인은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마무리 캠프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막상 퓨처스로 와보니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뭐 투주 타자 할 것 없이 젊으면서 말이 안 나와. 젊으면서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은데 그럼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육성을 한번 잘해보겠다. 어차피 지금 당장 기아 타이거즈는 우승을 한 팀이고 전력이 갖춰져 있는 팀이잖아요. 투수가 됐든 타자가 됐든 뭐 베테랑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다 조화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당장 기아가 뭐 8등, 9등, 10등 한다 이런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 어쨌든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기에 이 선수들이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러면 이 뒤에서 올라갈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나는 이걸 보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주 잘 된 게 뭐 약간 운영 방식은 좀 다르지만 두산이 그렇고 사실 넥센도 굉장히 그런 게 잘 되는 팀 아닙니까? 기아 타이거즈도 이게 올 한 해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강팀의 기조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개보다 모두가 똑같은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세대 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각 팀에 기대되는 타자 유망주나 투수 유망주가 좀 굉장히 적은 팀들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10수년째 이 팀에서 키운 타자가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팀들도 있고. 뭐가 문제일까요? 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카우트가 잘못 뽑았다, 뭐 여기서 못 키운다, 뭐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어디 하나 탁 집어서 그냥 이 팀은 안 돼라고 할 것도 아니고 엄청 좀 그걸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긴 하네요. 예. 아무튼 뭐 우리는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상황입니다. 우선 토요일 날 KT 그리고 일요일 날 KT와의 이제 광주 챔피언스 홈 개막 2연전이 있습니다. 뭐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두 명이 뭐 정해졌어요. 일찌감치 공개를 하셨죠. 헥터 선수가 1선발로 나가고 토요일 날. 양현종 선수가 2선발 일요일 날 나갑니다. 그거는 양현종 선수의 다음 주 화요일 등판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럼 두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코칭 스텝 화일. 네, 코칭 스텝 내부에서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석으로. 감독님께서 주중보다 주말에 팬들이 많이 오시니까 화요일보다 일요일 날 더 많은 팬들이 오실 테니 내 주변에도 주말에 온다는 분들이 많더라. 더 많은 관중 앞에서 던진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석대로 1, 2선발을 놓으셨습니다. 그 이제 뭐 두 가지 이유겠죠. 뭐 그거는 약간 표면적인 이유고 정말에 가까운 이유는 이제 정석대로 네. 예, 뭐 있겠죠. 만약에 사실 초반부터 화일 쓰는 건 좀 빡시죠. 그렇긴 하죠. 날도 아직 추운데. 네. 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홈 2연전이 만약에 그러니까 24, 25 2연전이 원정에 갔으면 상황은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근데 홈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투수는 이제 정해졌고 KT는 지금 우선 피어밴드는 확정이 됐죠. 네, 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영표 선수를 예측하는 부분도 그럴 있고 것 같아요, 저도. 리포트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요. 포트는 그 뒤로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예. 아 맞아. 토요일 날 에이핑크 와요. 챔피레. 예. 아니, 세상. 뉘신진 압니다. 예, 뉘신진 압니다. 예. 예. 아 개막전 시구 아닙니다. 시구는 윤호 씨고 예, 예. 이제 에이핑크가 오죠. 예. 버퍼링이 지금 한참 좀 걸렸어요. 제 뉘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 아, 에이핑크 지금 저 팬분들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평소에 별로 이렇게 제가 잘 몰라요. 예. 상상 이상으로 걸그룹에 무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걸그룹 어디예요? 어디에서 멈췄나요? 소녀시대? 소녀시대에서 멈췄죠. 아 소녀시대 네. 거의 그 원더걸스? 네, 그렇죠. 예. 네. 거의 10년 전에 멈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너무 때로 나와서. 아 너무 때로 나온다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예, 그쵸.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아 팬들의 입장을 땀. 대변한 잠깐만. 땀. 대변한 것입니다. 예. 지금 조명도 안 틀어놨거든요, 심지어. 예. 네, 잠깐. 정현 기자님 어떠셨길래? 아 김진성 기자님은 네. 누구였지 저기 맨날 그 콘서트도 이렇게 예매해서 가고 그러셨거든요. 김진성 기자님. 그러면 좋아하는 뭐 취미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걸 좋아하시나요? 취미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듣지 않아서 아까 여기 발라드 충이시나라고 나왔는데 발라드 굉장히 좋아하고요. PC의 음악만 300기가인데 300기가요? 95%는 발라드일 겁니다 아마. 네. 굉장히 느린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최근 발라드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뭐 상관없이 발라드를?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듣고. 클래식은 굳이 막 제가 듣지 않아도. 아 맞아. 트와이스 좋아하셨다. 트와이스. 표정이 트와이스인데 으아 그게 뭐예요? 뉘신지 아니까. 예.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마왕님 팬이어서 신해철 초딩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저도 그 라디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새벽 2시였죠 당시 네. 고스 들으면은 오늘은 녹음 방송입니다. 실제로 그 종종 갑자기 뜬금없이. 오씨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왕님을 좀 최근 가수들은 근래 좀 요런 가수 눈에 띈다. 그런 가수. 최근에? 버퍼링이 죄송합니다. 015B 나온 거. 모모랜드 들어보셨나요? 영화 아닌가요? 이거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직 기아 타이거즈 조직만 2시간 동안 라라랜드구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 오마이 타이거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방송, 난생 처음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스타뉴스의 김동현 기자님과 주기가 지금 다 젖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혹시 몇 살이신지? 아, 제가 이제 39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원하는 좀 이상형 이런 스타일이 있나요? 딱히 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뭐 생각나면 언제든 네. 저 동안인가요? 감사합니다. 언제 9일에 안 오실 것 같아요. 너무 괴롭진 않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예. 오리터로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좀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 2 선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뭐 세 번째 삼성과의 첫 경기는 뭐 그러면 패튼이겠죠. 네. 예. 패팅까지는 뭐 확정이죠. 뭐 확정이고. 사실상 확정이고. 예. 뭐 투입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니까. 사실 4, 5 선발에 대해서 스태프들이나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나요? 특별히 언급을 하신 건 없어요. 뭐 김태 감독님이나 이대진 코치님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후보는 많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선수들은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유동적이다라고 이제 못을 잘 안 박으시는 스타일들이셔서 무슨 내용이든지 뭔가 네. 화끈하게 인터뷰를 네. 하는 스타일은 네. 그게 저는 오늘 미디어데이 아주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우승 뭐 같이 경쟁하는 팀을 꼽아달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어쩔 줄을 김민태가. 몰라 하셨죠. 네. 네,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네. 그 모 기자의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예,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예, 굳이 뭐 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딴 사람들 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네. 언급한 건 없다. 예. 근데 사선발은 박정수 투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실제로 많이 던졌고요. 조금 이제 피안타가 많더라고요. 근데 2010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선발로 뛴 경험도 있고 있긴 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더 몸이 좀 달라졌고요.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고 그때는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었거든요. 살이 하나도 없는 그냥 딱 갓 고졸 신인스럽게 그쵸. 생긴.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살도 좀 붙었고 몸도 좀 커졌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시범 경기 첫 등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좌타자 김재환의 몸 쪽에 직구를 꽂아갖고 삼진을 잡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커브나 이런 변화구의 각이 변화구도 뭐 기가 막히죠. 네, 체인지업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본인이 원래 체인지업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 더 있었는데 좀 그립을 빠르게 잡는 체인지업을 임기영 선수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체인지업도 추가를 했고 물론 아직까지 오롯이 신뢰를 줬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뭐 제구가 완전히 잡힌 선수라고 아직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더 절실하게 야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정말 야구를 잘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 박정수 선수도 사실 인터뷰를 굉장히 유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유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제 신인 때 봤을 때와 이번에 봤을 때랑 비교하면 다른 선수가 되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뭐 어떤 느낌이? 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박정수 선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표정을 이렇게 아기아기한 쳐다보고 있던, 표정으로.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딱 자기가 각오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말 다 따박따박 하는 모습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 공에 대한 그러니까 오롯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땐 자기 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민 선수 얘기는 이제 막 하려던 참이었고 임기영 선수는 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임기영 선수 부상은 꽤 많이 다스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미 시범 경기 기간 동안에 100%의 몸으로 불펜 피칭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식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허. 일본 복귀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대신 개막전부터 쓸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 4월 뭐 한 1, 2주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단계를 쭉 밟는다고 봤을 때 빠르면 4월 첫 주에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4월 첫 주요? 예, 빠르면. 그럼 개막하고 한 2주 차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근거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타임. 그 코칭 스태프의 좀 워딩은 뭐였나요? 코칭 스태프는 개막전은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였어요. 아, 정확한 워딩은. 네. 네. 그걸로 이제 유추를 해보겠다는 네. 거죠.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파서 못 던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서 못 던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을 좀 익히면서 어쨌든 시즌 개막은 2군에서 한다라고 모습 바뀐 상황이었고, 퓨처스에서 좀 던져가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몸 상태를 올려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럴 때 아, 죄송합니다. 그 이를테면 그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4, 5 선발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괜찮아. 네. 그러면은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굳이 뭐 빨리 막 이렇게 네. 올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현재 단계를 아주 잘 밟고 네, 있다. 단계는 뭐 무난하게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준비를 예상을 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 다음에 김진우 선수의 근황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김진우 선수는 박흥식 감독님께서 한참 걸린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참 걸린다. 육성 선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상태가 완전히 좋고 정말 쌩쌩한 상황이어도 5월 돼야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식 선수 등록이 5월 1일부터 가능하니까,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릎 쪽 수술을 좀 받았죠. 네, 무릎 수술 받았어요. 한참 걸린다라는 워딩이었습니다. 진짜 무릎은 금방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오마이 타이거즈라는 것,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소식만 2시간 동안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2016년 하반 8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당시에 나유리 기자님이랑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윤성민 선수의 근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 오마이 타이거즈에서 이제 대부분 회차마다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금 스프링 캠프는 오롯이 치렀고요. 스프링 캠프에서 하프 피칭 정도로 한 60, 70개까지는 던졌어요. 하프 피치랑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펜에서 전력으로 던지는 걸 100으로 봤을 때 50 정도 힘으로 던졌다는 개념이죠. 네. 그 포수가 일어서서 잡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지금 이렇게 정립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포수가 일어서서 맞는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립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은 거기서 몸이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7, 80% 상태 정도의 힘을 쓰면서 4, 50개 정도씩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네, 던지고 계속 이제 있다. 던지고 있는 사실은 중이죠. 이게 윤성민 선수의 기사가 특별히 더 업데이트된 게 없었어요. 네. 그동안 이 캠프 이후에 특히. 네. 그래서 이게 뭐 잘 되냐 아프냐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냐 좀 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팬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구단 네. 홍보팀이나 그 스태프들도 약간 윤성민 선수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조금 부담을 부담스러워하죠. 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흥식 감독님 말씀으로는 전력 피칭은 아직 안 되고 당장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건 맞지만 1군에 무리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괜히 급하게 했다가 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어깨 쪽은 소위 말하는 한번 삐끗하면 오래가는 부상이어서 좀 천천히 준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성민 선수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자기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욕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팬들 그게 뭐 사이에서. 솔직한 표현이죠. 네, 네. 욕도 많이 먹었고, 그 뭐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뭐 언제부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윤성민이 어디 뭐 사진 하나 올리면 뭐 훈련 안 한다고 욕하잖아요. 근데 훈련을 24시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SNS를 잠시 안 하는 것도 조금 굳이 소나기를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사람이.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박흥식 감독님이 윤성민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되면 언제든 올려 보내주겠다. 그리고 윤성민 선수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박흥식 감독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냐. 예.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고 네. 잘 단계를 밟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다만 조금 실망한 분들도 분명히 네.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에게 본인이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한 그럼요. 모습으로 예. 1군에 올라와서 팀에 도움이 되는 투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대신 코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보여준 게 있는 선수니까 단계 잘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맡겨놨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는 수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조일석에 될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일조일석이 네, 일조일석 하루아침에. 제가 쓸데없이 이런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어쨌든 단계를 착착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성민 선수에 대한 관한 거는 뭐 시점이 사실은 정반대의 시점이에요. 좀 지켜봐주자, 응원하자. 예. 왜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 의견을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 강요만 안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지 틀린 네.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은 임기영 선수가 아주 컨디션, 예. 어깨에는 전혀 문제가 예. 없다. 예. 그런 소식이고. 다음은 조금 화제를 바꿔볼까요? 야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재능에 비해서는 기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죠. 돌려와 수비하는 모습 보세요. 땅볼 타구를 오정환이 잡아서 1루에 힘내 어서왕. 원아웃. 오정환 선수요. 번호가 오정환 어떤 선수가 분들에겐 굉장히 낯설 좋은 거예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4. 타구가 잘 맞은 타구였어요. 그렇죠. 잘 땄네. 안전하게 처리를 해내고 있는 오정환 이제 선수. 시범 경기가 낮 1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 다 보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당겼습니다. 느린 유격수 쪽 땅볼 유격수 잡고 1루에 빠르게 두 번째 어카운트. 요거는 다른 선수, 황윤호 선수의 모습이죠. 지금도 땅볼이고요. 좋아요. 요것도 투아웃. 황윤호 선수의 황희로 모습인 유격수 것 처리하면서 이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 모니는 삼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황윤호 선수부터. 황인호 우선 선수 할까요? 같은 경우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죠. 맞아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그 NC 경찰청을 지나서 이제 기아로 왔는데 어쨌든 기아 입장에서는 김선빈이라는 확고부동한 주전 유격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유격수 한 명으로 풀시즌을 치르긴 어렵죠. 그런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백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기아의 몇 안 되는 고민 중에 하나였죠. 김선빈의 백업 찾기. 그렇죠. 예. 그 이번 시범 경기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를 통하면서 이제 황윤호라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박형식 감독님도 잘 데려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2차 드래프트 그때 마무리 캠프에 계셨나요? 그때가? 그때는 저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아니었고 김기태 감독님도 김기태 감독님은 딱 하나만 열심히 하면 일단 써요. 열심히 하는 게 보이면 일단 딱 써주고 그럼 그 자신에게 온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모든 프로 선수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황인호 선수가 이제 공수에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고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최원준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캠프와 시범 경기까지 유격수로도 네. 좀 안정감을 지난해와는 또 다르거든요. 네. 사실은 그 롯데와의 노게임이 되긴 했지만 강풍으로 인한 취소가 네. 되긴 했지만 그 와중에 네. 땅 병살타를 2개나 잡아냈어요. 네.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그 날씨 상황 속에서도. 저도 그건 TV로 봤습니다만은 최원준 선수도 확실히 좋아진 게 보여요. 그렇다면은 김선빈 선수에게 휴식을 준다면 네. 최원준이 선발로 나왔다가 아예 황윤호 선수로 이어져서 김선빈 네. 선수를 휴식을 아예 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범호 선수의 백업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빈의 백업은 예를 들어서 김선빈의 백업은 최원준, 누구의 백업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막 돌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선수를 놓고 이렇게 뺄 수 있을 때 빼주고 넣을 때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딱 갈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거를 빼먹었네. 최원준 선수의 포지션을 좀 어디에 중점을 놓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이건 대본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놓고 딱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야가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 지금 조금 어느 포지션에 고정을 시킬 거냐는 아직은 좀 여러 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루 백업도 받다가 유격도 받다가 3루도 받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익수 백업도 캠프만 네. 시범 경기 내내 네. 보면 뭐 우익수로 나서도 보살도 하나 기록하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는 재능은 것도 확실한 좋은 선수니까요. 거예요. 네, 네, 재능은 맞아요. 확실한 선수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수를 어디에 딱 못을 박아 쓴다 이런 개념을 아직은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여러 포지션을 우선은? 쓰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또 공격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쓰임새는 뭐 확실하죠. 확실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댓글 여기 올라갔었는데 황대인 선수가 좀 있으면 올해 또 제대를 하거든요. 올 가을에 오죠. 황대인 선수가 또 오면 또 젊은 선수들 또 소위 말해 팍 터지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누구는 뭐 3루로 받고 밀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자연스럽게 본인이 경쟁력을 보여줘야 네. 그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황윤호 선수에 대한 저희가 수비 이야기를 했고 오정환 선수 칭찬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오정환 선수는 박흥식 감독님이 굉장히 호평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호평. 네. 박흥식 감독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기고 시절에는 저도 이제 고교 그 경기 영상을 한 번씩 봤는데 좀 뭐랄까 어퍼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팔이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 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싹 다 뜯어 고쳤대요. 어퍼 느낌은 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싹 다 뜯어 고쳐서 애초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받았을 때 그냥 잘하면 백업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수준의 평가였대요. 아주 고평가를 받았던 선수는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업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스카우트 리포트를 받으신 모양인데 이게 데려다가 대만 캠프 데려가서 써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박흥식 네, 퓨처스 감독님께서 감독님이 보셨을 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래요. 빨리빨리 배우더래요. 그래서 치는 재주도 있고 우투 좌타 선수들 치는 재주도 있어서 근데 타격 폼을 보니까 이제 오른팔이 이렇게 들려 있더라라고 해서 그 투수들 튜빙하는 거 튜빙 그걸로 여기를 이제 감아버렸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해서 감았대요. 그래서 이 감은 상태로 계속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통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경기에서 워낙 잘 치기도 했고요. 뭐 감독님 얘기로는 본인이 제일 많이 놀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이 선수를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길게 보고 이제 뭐 백업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장 대본 캠프를 거치면서 하는 걸 보니 올해 1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비가 아주 네.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있고. 올해 1군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김희태 감독님도 오정환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시범 경기 개막전이었던가 1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보고 올라왔다.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셨다. 이런 게 사실은 김기태 감독님 부임 이후에 상당히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정열 현재는 수석 코치님께서 퓨처스 감독이 있을 때도 추천한 선수는 또 올리고 또 그러고. 그 아까 박지훈 선수 얘기 조금만 다시 짧게 좀 다시 박지훈 전해주시겠어요? 선수는 아까 못 보셨나 봐요. 특히 아픈 뭐 부상이 있고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대신 막 급하게 막 올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당장 얘를 개막전 1군 엔트리에 넣어서 쓰면 쓸 수는 있는 상황이래요. 예, 쓸 수는 있으나 굳이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예, 1군에도 뭐 급하게 찾지 마라. 그냥 자원질이 만들어서 올려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희태 감독님도 그거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정환 선수는 1990 얘가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내가 93년생이 아닌데 이게 다시 봐 이거 오타가 난 것 같고 경기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기 때문에 98년생 아니면 99년생일 텐데 제가 지금 오타를 냈네요 이게 99년생 네 99년생이군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8년 기아 2차 4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184에 77kg LG 트윈스의 유격수 오지환 선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육성 선수라 바로 뭐 일본에 데뷔할 수는 없잖아요. 5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격수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김선빈 원래 캠프 이전에 팬들의 걱정은 김선빈 선수가 개막전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시범 경기에 이렇게 쭉 네.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뭐 기아 선수 중에 특별히 아픈 선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몸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범 경기 때 김선빈 선수가 뭐 안타를 치지 못하긴 했지만 다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캠프 때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게 김선빈 안치홍 선수였거든요. 선빈 선수가 캠프 때 가장 OPS가 좋을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캠프 때 6할을 쳤으니까요. 예. 6할이 뭐 OPS를 굳이 찾을 것도 없네요. 네, 6할이니까 네, 게임 6할 끝났죠. 쳤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외야의 백업. 사실은 이 내야에서는 고정혁 선수가 경찰청을 갔고 예. 김호령 선수가 경찰청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요 선수들의 빈자리들 어떻게 채울까? 내야는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 예. 나고 외야는 지금 유재신이냐 이영욱이냐 이러한 좀 쓰임새가 있는데 우선 유재신 선수 최신 선수는 트레이드 통해서 이제 왔었는데 일단 대주자 롤로 넥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기아에 와서도 대주자 하면서 필요할 때 수비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쓰임새가 좀 다양한 선수죠. 다양한 선수고 올해에도 그 역할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김호령 선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김호령 선수도 냉정히 말하면 오롯이 100% 주자는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롤을 그러니까 김호령 선수가 나쁘고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1군에서는. 그래서 유진 선수 롤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유진 선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이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삼성에서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욱 선수 스스로 좀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85년생. 85년생 저랑 동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 나이로 34살이 됐는데 기량을 한참 보여줘야 될 예. 나이죠. 삼성에서도 이제 뭐 적지 않은 기회를 받았었고 될 듯 될 듯 안 되는 좀 할만하면 다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번에 기아로 이적을 하면서 신인이 된 마음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신인이 된 좀 더 독하게 한 것 같고 이제 삼성에서는 계속 그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전도 아니고 백업에 있으면서 간간히 경기 나가면서 뛰면서 그 사이 팀이 계속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도 약간 스스로 해이해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네. 이영욱 선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이 2010 시즌인데 그 이후로 외야가 삼성이 너무 네. 빡셌죠. 들어갈래야 들어갈 자리가. 네. 어이없을 정도로 빡빡했었죠 그때. 특히나 또 센터 위치에는 배영섭 선수가 참 네. 또 있었고 박혜민 선수가 또 지금은 있고 최영호도 있고 박한희 네. 뭐 자리가 어디 있어 이게. 비집고 들어갈 팀이 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좀 본인 스스로 좀 놨던 것 같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나 올라갈 수 없는 뭐 그런 게 좀 있어. 좌절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사람이 그럴 때가 네. 있어. 그랬는데 이제 팀을 옮기게 되면서 이제 기아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불렀지 않았겠냐. 나도 좀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왔던 것 같다. 많이 긴장도 했고 시범 경기 그 첫 경기에서 결승타 쳐서 이겼잖아요, 기아가. 시범 경기 때 네. 사인 미스에 네. 의한 결승타. 그 끝나고 더가웃 내려가서 인터뷰하는데 결승타를 친 선수가 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어. 뭐 어땠어요? 그랬더니 사인 미스였다고. 정규 시즌이었으면 벌금감이라고.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리고 팀별로 그런 게 좀 있죠. 결과가 잘 됐는데 괜찮지 않냐?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이고 필요할 때 이제 나가서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사인 미스는 잘못된 거다라고 막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진 신고를 그래서 네. 좀 빠르게 했군요. 좀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구에 키스포트 사인했는데 때려버렸대요. 예. 그게 이제 저렇게 날아가서 결승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보여준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재신 선수보다는 이영욱 선수가 좀 더 많긴 하거든요. 현재는. 네. 과거 커리어도 그렇고, 아 그렇죠. 네. 과거 커리어도 그렇고, 현재 뭐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백업
이용욱이 간다라고 지금 뭐 제가 말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김기태 감독님도 지금 쓰임새가 좀 모를 있지 거예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지금 10시 25분이고 저희가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아마 좀 마무리하고 뭐 여러분들이랑 뭐 자유롭게 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사인볼 좀 전해드리면 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성훈 선수에 대한 쓰임새나 뭐 이런 게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나요? 대본에는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정성훈 선수는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어떻게 쓰겠다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김기태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다 와서 좋다라는 분위기예요. 좋다? 네, 와서 좋다. 와서 좋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굵직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이기도 하고 베테랑인데다가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3할 1푼 7리를 쳤던 타자고. 맞아요. 네. 그래서 1루 지금 어차피 기아 1루수가 김주찬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김주찬 선수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로 시즌을 커버를 못해요. 그러면 정성훈이라는 선수가 들어와서 백업이 되고 그렇죠. 여차하면 3루도 볼 수는 있고 이번 모습. 여차하면. 네. 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최고의 3루수였던 선수잖아요. 맞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약간 3루 수비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쓰임새는 확실한 선수고 뭐 타격되고 그리고 뭐 그 모 선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으쌰으쌰 하면서 후배들을 케어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할 거를 딱 하면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4차원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행이라면 기행들 네. 뭐 이제 큰 물통 같은 걸 뒤집어 쓴다거나 네. 다 상대 팀의 응원 뭐 막대를 좀 친다거나 좀 독특한 캐릭터라는 평가들을 하시던데 그래도 어쨌든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충분히 이제 뭐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온 거니까요. 그렇죠. 뭐 다른 선수들 전부 다 와서 뭐 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은 이범호 선수랑 정성훈 선수가 또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에 있어서 3루 자리에 한 포지션에 아무튼 네. 있는 게 참 또 신기하긴 네. 해요.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네. 같은 팀에 와 있는 게 신기하긴 하고. 그 맞아. 아까 그 이제 삼성 외야 얘기하면서 네. 그 이영욱 선수가 참 답답했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뚫린 군번처럼 이를테면 롯데 한동희 선수처럼 없잖아.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네. 진짜 참 이 군대도 그렇고 이 프로야구도 그렇고 쇠복이 있죠, 쇠복이. 네. 사실은 최원준 선수가 2015 시즌에 이 팀에 있었어 봐. 막 어디고 할 것이 네. 엄청 나왔을 거야. 네. 근데 또 참 팀이 달라졌어 그 사이에. 네. 그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대라고 하죠. 운이 맞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운이 지난해 있고. 기아도 그 네. 여러 가지 얼마나 또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네. 이게 맞아 떨어지는 뭐 입단 연도도 있을 것이고 뭐 군대 갔다 와서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류정일 감독님께서 삼성 감독 하실 때 뭐 예전부터 그 말씀하셨지만 기회는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누가 주죠? 기회는 너희들이 잡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뭐 많은 게 포함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야기 거의 다 한 것 같고 요거 선수 인아웃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채팅창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인아웃 좀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럴 때 예, 저는 경상도 토박입니다.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어디신가요? 저 외갓집도 대구거든요. 대구 어디이신지. 대구 완전 서구 쪽에 살다가 지금 이제 더 서쪽으로 이사를 가서 뭔가가 박준태 선수 소식은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저 그게 39입니다. 행간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막창 맛있냐고. 막창 저는 환장하죠. 아 맞아. 저도 전에 대구 중계 갔었을 때 먹었는데 맛있다. 아주 좋더라고요. 막창이 대구에선 쌉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선 비싸요. 맞아. 선수 인원표를 안 가져왔네요. 그냥 뭐 얘기하도록 하죠. 저희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없네요. 자, 사회 이제 공익 소집 해제된 선수가 베이비찌님 고맙습니다. 고영창, 황인준, 차명진, 또 이은총 선수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경찰청을 제대한 선수가 박정수, 이종석, 박준태, 이윤학
또 상무제대한 선수가 문경찬. 2차 드래프트로 영입된 선수도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정용, 황윤호, 유민상 이렇게 세 선수가 이제 2차 드래프트로 들어왔는데 최정용 선수는 지금 군대에 가 있고요. 군대 갔죠? 네. 상무 갔어요? 네, 삼성에 지명해서 2차 드래프트로 SK로 갔다가 다시 2차 드래프트로 기아로 넘어온 이런 묘한 인연을 갖고 있는 선수고, 황윤호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에서. 엄청 그 NC에서 이제 넘어와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유민상 선수야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선수고, 지금 실제로 스프링 캠프 갔다 와서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몸이 좀 많이 단단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뭐 시범 경기에서도 적절한 기회를 좀 받았었고, 사실 KT 유민상 선수가 KT에서 처음 지명됐을 때 뭐 유민상 하면 영광검사가 유관상이잖아요. 그렇죠. 꽤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도 기아에서도 충분히 쓰임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주전으로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디든, 특히나 좀 공격이 좀 되는 선수니까요. 네, 지난해 있지 않을까. 퓨처스 네. 타격 왕이었죠. 그리고 한기주 선수와 1대1 트레이드로 이영욱 선수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영욱 선수가 트레이드에 와서 기아 타이거즈로 왔고, 방출된 선수를 영입한 선수가 2명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LG 트윈스 네. 2명의 선수입니다. 정성은 오상엽 선수. 네. 오상엽 선수도 캠프랑 시범 경기 때 아주 잠깐 네. 수비 정도는 네.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워크 에스틱 가지고도 좀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튼 뭐 본인이 좀 잘 예. 충실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예. 렌달님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별풍선을 모아서 오늘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만 나누는 시간, 오마이 타이거즈 함께하고 계시고, 스타뉴스의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광대뼈 골절님이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통 크게 또 기자님 이 방송을 잘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넘버 38 기영희 님도 이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소켓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아프리카 TV, 스데스캐스터 홈페이지 통해서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버 38 기영희 님, 광대뼈 골절 님이 첫 번째 팬가입을 이렇게 100개로. 별풍선 선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뭐 문제가 되는 일은 네.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으시다. 그 보시는 방송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니까 들어가면 뭐 이렇게 뜨죠? 예, 그냥 그렇게 틀어놓고 넋을 놓고 있죠 그냥. 네. 선물을 한 적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 했나? 히어유 775님 어? 별풍선 38개 후원 감사. 아, 별이 있었고 뭐 별 던졌던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했던 그 거?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별이 아닌데. 찾아볼게요. 우리 왕심리 기아님도 네. 64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히어유7115님도 38 임경 선수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다 소식을 들어왔고, 오늘 아주 기가 막혔죠. 아주 좋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서 또 떠나 자봉봉님 별풍선 100개 후원 감사. 이거 또 연달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본보험님도 고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최영필 선수가 또 KT 코치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만 김원섭 선수, 사실은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조금 스케줄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있었고, 차후에 뭔가 또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방출된 선수가 아주 적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선수단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김기태 감독님의 개인적인 성향도 잘 안 보내시는 편이시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동행이라는 테마를 걸고 팀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뭐 좀 다 쓸데없는 선수까지 다 동행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프로 구단에서 선수를 데리고 있는 거는 쓰임새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있는 거고. 그래야죠. 예. 네. 그래야 맞는 거고. 어쨌든까지 끝까지 써보고 기회를 주고 아니었을 때 이제 보내는, 그렇게 하는, 이제 뭐 물론 기아만 그런 거 아니고 다 수많은 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방출 선수가 많을 이유도 없었고요. 네. 2명 딱. 네. 김광수, 배임찬 선수가 이제 방출이 돼 있었고 현재는 김원섭 선수 은퇴식을 뭔가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은 없었죠.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 글을 남기는 것들, 뭐 게시글을 뭐 엠팍이든 기아 타이거스 갤러리든 뭐 제 홈페이지든 예를 들면 뭐 글을 남기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글도 다 이제 뭐 프런트에서 신경을 네. 써서 이제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네. 뭐 전화 같은 것도 걸었을 때 그런 네. 그 여론의 움직임이란 네. 걸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사실은 좀 표현을 해야 사실 프런트 그렇죠. 그런 쪽에서도 게좀 알 수가 있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올해 초에 또 이제 구단에 뭔가 그 함께 조인트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찾아간 적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팬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고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놨고 네. 이제 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실 만하고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현재 뭐 돈이 없다거나 아유.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의지가 없다거나 뭐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더라고요. 예. 다음에 이제 경찰청 입대. 뭐 군입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김호령, 고장혁, 김명찬, 이진영 선수가 경찰청에 입대를 했습니다. 상무에 입대한 선수가 또 4명. 박진태, 남재현, 이정은, 최정용. 현역 입대한 선수가 김규선, 박정호 선수 이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갈 타이밍이 돼서 간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엄청 많이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군 입대 타이밍 잡는 게 그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느 구단이든 이거 한번 엉키면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김호령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김희태 감독님 속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군대 보내기가 1년 더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근데 빨리 해결하고 올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오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맞고 뭐 고자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더 쓰려면 쓸 수 있는 선수들 적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냥 일찌감치 군대 해결하고 와라. 갔다 와서 보자. 그게 사실 맞는 거고요. 이런 군 입대 관리 잘하는 팀 몇 팀들 있죠. 기아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삼성도 옛날에 굉장히 잘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필요한 선수들 따다다닥 보내고 쓸 수 있는 선수 딱 쓰고 이렇게 군대 그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아 타이거즈는 군대를 잘 보내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선빈, 안치홍이 동시에 떠났죠. 예. 무슨 그런 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전 선수를 2명, 그 이루수하고 유격수를 보내는 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충격적이었죠. 나지완 선수까지. 그러니까 나지완 선수도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그런 그 군면제 혜택을 받아서 그렇지. 예. 사실은 우승 뒤에부터 계속 나지완 선수 군대를 가야겠다는데 계속 좀 붙잡았죠. 네. 뭐 여러 가지 팀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이 네. 잘 이루어진 팀은 그전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고 지금 맞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우. 그 부분을 체크했을 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이미 시작됐지만 뭐 네. 박정수, 문경찬 이런 네. 선수 또 이종석 이런 선수들 군에 갔다 온 선수들 긁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이런 선수가 있었네? 이런 선수가 있었네? 그래서 그 아주 무브는 대단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변화 좀 코치 몇 분이라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단장이셨던 허영택 단장님이 대표이사로 올라오셨고요. 충성. 기존에는 이제 기아자동차 사장을 계시다가 그 겸직을 하셨는데 오롯이 타이거즈만 챙기시는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실무를 총책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이사가 되시면서 좀 더 많이 케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수석코치님이었던 조기현 수석코치님 단장이 되셨죠. 전화 좀 드리셨습니까? 예, 뭐 그날도 통화를 하긴 했었는데 얼떨떨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많은 일을 하셨죠. 네.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정혜열 2군 감독님이 피터스 감독님이 1군 수석코치를 오셨는데 사실 작년 마무리 캠프 때 오키나와에서 이제 조기현 단장님이랑 정혜열
당시 이군 감독, 피처스 감독님을 뵀어요. 아, 마무리 캠프 네, 때? 마무리 캠프에서 지난해 뵀는데 11월에 있었던 애. 그 분의 포지션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생각을 아. 못했고 그래서 정열 이군 감독님, 아니 정열 수석 코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전화 한 통 드리고 캠프 출발하는 날 이제 인천공항 나가서 이제 인사할 때 아 그때 마무리 캠프 오셨었죠.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 이제 뭐 쇼다 코치님 뭐 1군 뭐 계속 사회 코치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2군하고 1군이 이제 바꾼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박흥식 타이 코치님 2군 감독으로 가셨고 김태룡 코치님, 홍국태 코치님 그리고 다케시 배틀 코치님이 2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2군 육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흥식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라리 난 이게 잘 됐다고 본다. 육성을 얘가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지금 우리 팀은 갖춰져 있는 팀이고 2, 3년은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D가 중요하다. 이걸 내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에 발맞춰서 1군에 있던 코치들을 대거 2군으로 보내고 2군에 있던 코치들을 1군으로 올려서 또 1군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코치도 그 세대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한꺼번에 확 이루어진 감이 있고 그게 잘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혜열 수석 코치는 어떠냐? 혹시 뭐 평가하실 정혜열 수석 부분이 있나요? 코치님은 뭐 제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고 뭐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많이 뭐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분이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수가 막 기자들 앞에서 말수가 막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딱 그 통화했을 때도 딱 첫마디 하신 게 감독님 잘 보필해서 우승팀의 수석 코치를 온 것도 나한테는 복이다. 나한테는 복이니까 감독님 잘 보좌해서 내년에 또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뭐 두산이 육성은 더 멋지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뭐 두산이 육성으로 정말 네. 대단하고 뭐 현재도 사실 대기 중인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이 육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기아 타이거즈 구단 팬 외에 다른 구단 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팀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거의 다 소개했나요? 뭐 아니면 특별히 뭐 캠프나 시범 경기에 뭐 재밌었던 내용이 있나요? 사실 이런 게 좀 어렵나요?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시범 경기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다른 걸 챙기느라 시범 경기 취재를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뭐 제가 막 지금 안고 있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음에는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선수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그 네. 예. 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영욱 선수 계속 보고 있었네. 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있어야 됩니다. 총 368분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1번부터 368 중에 아 제가 숫자를 하나 찍는 겁니다. 우선 하나 찍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숫자 33 하나 가겠습니다. 33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제가 3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는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두 하나는 개로 좀- 예. 양현종 선수의 33번.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매운맛의 중독님 양현종 선수를 원하시는 분이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계신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네. 매운맛의 중독. 안 계십니다. 한 번 더 뽑아주시죠. 그러면 133이요. 133. 네. 뭐 의미는 비슷하게 했네요. 네. 133. 스마일 호이님. PKS.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계시네요. 하지만 계신지 한번 확인을. PKS님이 양현종 선수.
데이피디 요거 나중에 좀 올려줘. 자, 그러면은 이제 번호를 하나 뽑아주시고, 이제 만약에 양현종 선수를 만약에 133번을 했는데 양현종 선수였다. 네. 그럼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가장 네, 가까운 위로. 네. 최영호 선수를 찾아갈게요. 여기라고. 그렇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이제 제가 드려야 되니까요. 자, 최영호 선수 사인볼 주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니까 더 복잡하구나. 아까 368분이라고 하셨죠? 네. 217번이요. 짓궂네요. 갑자기 210.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217번. 자, 가죠. 4번. 위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이거 없네요. 다음.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198번이요. 198번. 그 비트코인은 좀 하셨어요? 기자님도? 아니요. 왜 안 하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랬군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198번이요? 네. 해피를 또 자꾸 위에 있네요. 다른 분이요? 네. 다음 번호. 194번. 194번. 네. 눈에 자, 위에 최원준 선수를 네. 최원준 이 표시를 한 최영호 선수. K 안 계세요? 이게 번호 뽑는 것도 일이군요. 네, 은근 일입니다. 그럼 333 가겠습니다. 333 은근히 일입니다 이게. 333 최원준 저 있어요라고 나오는데. 어디요? 여기 계시네. 네. 저분이 두 분으로 돼 있었네. 뒤로 돼 있었네. 있네요.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당첨되신 분들은 두 분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꼭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당첨되신 분들은 좀 잘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이거 보내는 맛이 있어야죠. 직접 또 기자님이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갔다 오시고 저도 이제 그 케이스를 사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 보내는 맛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새송이 중님도 어서 오시고 어떻게 처음 하셨는데 처음보다 상당히 네. 뒤쪽으로 갈수록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땀이 지금 우선 막 10개 후원 감사. 엄청나. 어쨌든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스마일 호이님, 네. 새송이 중님 고맙습니다.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왔고 부담 많이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냥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삽질은 안 한 것 같고요. 초반에 상당히 긴장하셨는데. 저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번에 죽겠더라고요, 정말. 입술을 파르르 네. 떠시는데 저는 그 속으로 상당히 네.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그 방송이 오늘 진행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네. 새성희 중님이 또 계세요. 네. 환각제 친구랑 고마워요. 뭐 실수를 한 건 없는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뭐 네.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는 좀 짓궂을 수도 있고, 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실제로 방송 중에서도 제가 커트를 해요. 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네. 땀이 멈추질 않네. 껄껄껄. 이제 또 주말에 가시다 보면은 이제 야구장 왔다 갔다 하실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인 가능합니까? 네? 사인 아니면 뭐 사진 뭐 찍어주세요. 되게 반듯하게 제 이름 써드릴게요. 저는 사인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장하나 편파 방송하고 있는 장하나랑 함께 하고 있는 강산 기자님도 차 뒤에 네. 뭐 무슨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죠? 이런 채팅이 올라와요. 그래서 함부로 야구장 근처에서 침을 막 뱉는다든지 짝다리를 짖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보는 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광주에 내려가면 동명식당 가냐는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아, 봤어요. 네. 네, 갑니다. 보셨군요. 네. 거기 김진성 기자님과 가나요? 둘이 같이 간 적 있죠. 아, 고파였군요. 네. 그러니까 김지성 선배가 한 번은 조용히 카톡이 와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열심히 먹었죠. 고맙습니다, 민식이 주님이. 사실 이제 그 강산 기자님 그리고 이제 김진성 기자님 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저랑은 사실 초면은 아니고 구면이에요. 네. 기자님하고 되게 우연히 2013년쯤에 2013년 말이었죠. 아니 2012년 말이었나요 그때가? 13년 말일 거. 13년 말. 네. 그때 이명수 캐스터님이 네. 트위터였나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이었나? 네, 번개를 치셨죠. 오. 네. 번개 여러분 나가신 네. 분 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번개를 치셨고 밑도 없이 네. 밑도 끝도 없이 이명수 캐스터님 페이스북에 오늘 뭐 술 한잔 하는 사람 네. 뭐 어디에서 모입시다. 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생전 그런 데 나가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도 없고 그 전도 없고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뵀는데 그때가 이제 막 기자 막 기자 쪼랩 때. 네. 지금도 쪼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작하셨을 완전 쪼랩 때. 때 네, 그때죠. 그래서 김진성 기자님이 저보다 선배입니다. 나이는 이제 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회생활 네.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뭐 호칭을 김진성 기자한테 저는 선배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김영 뭐라고 선배도 저한테 그냥 서로 존대를 하는. 뭐 이를테면 누구누구 씨? 네. 아 맞아 그런 네. 식으로 네. 많이 하죠. 올해 이제 81년 저 80입니다. 예. 80년생. 네. 99학번. 네. 99학번과 04학번. 예, 20세기 학번입니다. 예. 캬캬캬. 네. 저는 제가 막 신입생 때 학교에 97학번들이 있었거든요. 아, 예. 야, 저 사람들은 뭘 하길래 97학번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실 수 있죠. 신입생 예. 때. 예. 근데 진짜 그러면 내가 안 됐었구나. 근데 네. 몰랐으니까. 네. 나도 20살 뭐 때였으니까. 그땐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89까지 봤는데요. 네? 89학번까지 봤는데. 운동하느라 좀 늦어졌나요? 그분들은? 그때 이제 공부하신다고 조금 늦게 계셨는데. 네. 8990 이렇게 봤었죠. 근데 그 90이라면은 거의 노태우 정부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번 고 레벨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뭐 시간 강사 하신다거나 학교 교수님이 되신다거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뭐 좀 우여곡절 좀 있어서 휴학을 좀 길게 한 편이 됐는데 복학을 하고 학교를 돌아왔더니 그 형 하던 사람들이 시간 강사라면서 나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수업 중에 아무 생각 없이 형 그랬다가 좀 사회적인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네. 후배들이 형 뭐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갸해몽님이 95년생 24살이군요. 그냥 부러울 따름입니다. 참 즐겨야죠. 어때요? 그 시즌이 이제 개막이 진짜 내일 모레인 상황인데. 네. 진짜 뭐 야구 격언이라고 나온 말 중에 뭐 야구가 끝난 날이 가장 슬픈 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시즌 끝나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야구 기자이기도 합니다만 또 농구도 취재하러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야구가 끝나고 나면 되게 허무하기도 해요. 허무하기도 하고 끝났다라는 후련함도 있지만 포스트시즌 취재가 진짜 힘들긴 힘들거든요. 끝났다라는 후련함도 있긴 하지만 이제 끝나면 이제 좀 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무리 캠프도 일부러 갔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범 경기 때 딱 취재 이제 기자실 가서 보따리 풀어놓고 내려가서 이렇게 딱 가서 야구장 쫙 펼쳐져 있는 거 보면 기분 되게 좋죠. 그렇죠. 네,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한 야구팬 맞습니다. 성공한 야구팬이고요. 시즌 개막하면 사실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일로서 현장에 나가면 분명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참 다르죠 그게. 네, 그래도 야구를 보면서 그냥 거기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진짜 이제 시작하는구나 금방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참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언제 시작하냐 싶은데 또 내일 모레 개막 진짜 내일 모레 개막이니까
덕업일치. 예, 오늘 덕업일치, 예, 덕업일치 했습니다. 예. 세상에 그 예. 그렇게 나중에 누가 썼어 그 예, 덕업일치. 그 커미셔너한테 덕업일치를. 커미셔너에게 예. 덕업일치. 예. 성덕만 했어도 사실 이게 어감의 차이인데 예. 성덕만 했어도 굉장히 네. 괜찮았거든요. 근데 덕업일치도 괜찮은데 기아 기사가 꽤 안 나온 편이었나요? 안 저는 나왔나요? 사실은 너무 조금 오마이 타이거즈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좀 어려운 게 정말 이 덕아웃에서 진짜 기침 소리 하나도 다 기사화되는 것 같아요. 예. 기아 진짜 타이거즈는. 기사 많아요. 기사 네. 많은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1위인 시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정말 기사에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기사화가 네. 되니까 너무 많은 기사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뭐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서도 2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계속 떠들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은 4월 9일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4월 9일 요때쯤 기아 타이거즈는 어떤 모습일까요? 순위표 상위 있겠죠? 순위표 상위 네. 5할 이상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로 봐서는. 그때 즐겁게 아까 누이신지 잘 못 알아보셨다. 토요일 날 가수로 오시는 에이핑크의 노래 들으면서 또 이게 노래를 들으면 또 알아요. 야구장에서 이제 훈련 때 나오는 노래들이 계속 이런 노래들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노래는 들으면 익숙한데 이 뉘신지를 잘 모르는, 누가 불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 이 양반이 저 양반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인사 좀 해주시죠. 아, 예.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은 다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 근데 첫 방송인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마이 타이거즈 4월 9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